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정체되고 스모그까지 추가로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황사용 마스크 챙기셔야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되고 국내 먼지가 쌓이면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모두 나쁨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미세먼지만 아니라면 하늘 표정은 맑겠고요. 따스한 봄 햇살에 낮 기온 16도에서 20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가 지고 나서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니까요.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맑고 따뜻한 날이 이어지면서 경북 동해안으로는 3일째 건조특보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16도, 영덕 18도, 포항 19도, 경주가 2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구름 한 점 없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4도, 독도 12도입니다. 동해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평년 수준을 크게 웃돌겠고요. 모레 오전에는 북부 동해안과 울릉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지진 피해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함께 국가 차원의 배상에 대해 정치권도 뜻을 모으고 있는데요. 첫 범시민 궐기 대회가 다음 달 2일 포항 6거리에서 열립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지역 50여 개 단체가 정부와의 협상 추진을 위해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지열발전소가 인재로 밝혀진 만큼 정부의 신속한 피해 보상과 침체된 지역 경기부양책 마련 등을 촉구했습니다. 앞으로 특별법에 의해서 정부의 특단적인 재정 지원에 의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개개인은 물론이지만은 특별히 이런 큰 굵직한 국책 사업들이 들어와서 도시가 다시 회복이 되고 재생되는 쪽으로 가는. 경상북도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포항 지진 책임 규명과 피해 보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포항 지열발전소 지진대책특별위원장에 임명된 홍일학 의원은 실질적인 피해자 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28일 날 첫 회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포항 시민을 비롯한 피해자들한테 도움이 될까 하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정부 측과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포항 지진 피해 구제와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의총에서 의원 전원의 찬성에 추인을 받은 상태고요. 사실상 당론 입법에 다름이 없습니다. 특별법의 준 내용이 지진 피해 주민의 지원인 만큼 여야가 모두 동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법 제정에는 정파 없이 협력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4월 2일 포항에서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첫 범시민 궐기대회가 열리며 범시민 대책위는 향후 상경투쟁도 펼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성환입니다. 경북 도의회는 어제 임시회에서 포항 지진 피해 후속 대책과 지역 재건을 위한 조속한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도의회는 결의안에서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소로 인해 촉발된 만큼 지열발전소와 CO2 저장 시설을 즉시 폐쇄하고 지진 계측 자료 실시간 공개 등 도민 불안 해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포항 지진 피해의 완전한 배상을 위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며 손해배상과 도시 재건을 위한 기구 구성, 경제 회생을 위한 국책사업 우선 배정 같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어제 포항지열발전소와 흥해 이재민 임시구호소를 방문했습니다. 청 장관은 지열발전소 사업 진행과 부지 선정 과정의 적정성과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히고 이재민들을 위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앞서 지열발전소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올해부터 2,257억 원을 투입하는 포항흥의 특별 재생사업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린피스와 국내 환경단체들이 사용 후 고준위 핵폐기물에 대한 토론회를 서울에서 개최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사용 후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하는 데 성공한 나라는 현재까지 없고 중수로 원전의 조기 폐쇄만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임재국 기자입니다. 그린피스 숀 버니는 원자력 발전소의 상업 운전이 60년을 넘었지만 사용 후 핵 연료에 대한 안전한 처분 방식을 마련한 나라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각국에서 사용 후 핵 연료를 지하 심층에 처분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위험성이 많아 중단하고 있고 원전 냉각 수조에 보관하는 방식도 일본 후쿠시마 사고처럼 심각한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Deep geological disposal is not solving the problem. There's many risks of putting high-level nuclear waste underground, seismic risks, the water migration, so you have lots of groundwater. That's been experienced here in Korea at a nuclear facility over not just decades or centuries, but thousands of years. 시민단체는 월성 원전 내 사용 후 핵연료 임시 저장고 포화 시점이 다가왔지만 정부는 고준위 핵폐기물 공론에 대한 방향도 잡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정부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추진하다가 계속 백지화되어 온 것이 우리나라의 이제 역사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빨리 돼야 된다라고 이제 급하게 재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과 국민의 의견을 모아서 제대로 된 공론화를 하는 것이 고준위 핵폐기물의 장기적인 해결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지역에 계속 고준위 핵폐기물을 양산을 하고 저장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월성 2, 3, 4, 5기의 조기 폐쇄가 지금으로서는 현실적인 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원자력 발전소 가동 이후 쌓여있는 고준위 핵폐기물은 16,000여 톤. 정부의 사용 후 핵연료 재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원전 지역 주민들은 물론 환경단체 등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주시 원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어제 청와대와 국회,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원전과 방패장 관련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습니다. 대책위는 방패장을 유치한 후 13년이 지났지만 지원사업 이행률은 60%에 불과하다며 한수원 6개 협력업체와 3개 공공기관 이전을 요구했고 사용 후 핵연료를 경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임시 저장시설을 지어 옮기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지킬 것을 주장했습니다. 요즘 동해안에서는 어장을 지키려는 주민들과 수산물을 더 많이 잡으려는 다이버 사이에서 밤마다 문어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어장을 지키기 위해 밤새 보초까지 서고 있는 실정인데 애매한 단속 법규가 갈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상생의 손으로 유명한 경북 포항시 대보 앞바다. 아름답고 평온해 보이는 이곳은 해가 지면 전쟁터로 변합니다. 값비싼 동해안 명품 수산물 문어 때문입니다. 마을 어장을 지키려는 어민들과 문어를 한 마리라도 더 잡으려는 다이버 모두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짠문어는 검사해야지. 죄졌어요 제가. 문어는 밤에 불을 비추면 몰려드는 습성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다이버들이 밤마다 마을 어장에서 새끼 문어를 마구 잡아 씨를 말리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요거 새끼 깐지가 얼마 안 되는 이걸 잡아 씨를 말렸는데 이것도 합법이라고. 어촌에선 문어를 비롯한 수산물을 지키기 위해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해놓고 밤새 보초까지 서는 실정입니다. 이 어촌 마을에서는 해녀 30여 명이 6개의 조를 짜 밤낮으로 보초를 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빨리 나오세요. 그러나 어민 대부분이 고령이어서 수산물을 지키기엔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는 바다가 논이고 밭이고 은행이고 그거를 바다를 바라보고 나는 사는 사람이에요. 눈물이 나가. 내가 어젯밤에도 밤새들 잠시 못 자고. 애매한 단속 규정도 문제입니다. 전복이나 해삼 등 어민들이 씨를 뿌려 키우는 수산물은 캐가면 불법이지만 그 외 수산물은 작살이나 산소통 같은 도구만 쓰지 않으면 잡아가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문어 같은 건 다이버들이 마음대로 잡아가고 어민들이 키우는 수산물도 감시를 피해 몰래 캐가기 일쑤입니다.
잡힐 경우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지만 지난해 경북 해안에서 단속된 건수는 13건, 23명에 불과합니다. 그 불법이라고 하는 건 자기들도 알기 때문에 해삼이나 전복은 딱 숨겨놨다가 새벽에 와서 아무도 없을 때 모르게 이 차를 대놨다가 훔쳐가 도망가 버려요. 이 문제로 어촌마다 골머리를 앓은 지 10수년. 결국 일부 마을호장을 수중 레저 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개정안까지 발의됐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의장이 마을 의장구역 내에서 일정한 수중 활동을 갖다가 금지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데 뜻이 있습니다. 바다에는 주인이 없고 건전한 레저 활동은 보장돼야 하겠지만 어민들의 생업을 침해하고 어자원의 씨를 말리는 행위까지 허용돼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영덕군은 생후 3개월부터 12살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전문 자격을 갖춘 아이돌봄이가 가정을 방문해 부모가 귀가하기 전까지 함께 놀아주고 식사도 챙겨주며 학교와 학원에서 데려오는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본인 부담금은 시간당 1,447원에서 9,650원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사전에 신청하면 24시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제조업 경기가 나빠지면서 공장 땅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를 살릴 방법이라며 조단위 돈을 써 만든 산업단지가 애물단지가 돼버렸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조 7천억 원을 들여 조성한 구미 5국가 산업단지는 2년째 분양률이 2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분양가는 3.3제곱미터에 86만 4천 원으로 인근 김천이나 칠곡보다 높다 보니 선뜻 기업이 뛰어들지 않습니다. 1년 거치를 두고 있고요. 중도금에 대해서 지금 다 무이자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완화를 했는데 좀 더 확대하는 방안도 지금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5천억 원을 들여 지난해 6월부터 분양을 시작한 이곳 경산 4 일반 산업단지의 분양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조성원가가 3.3제곱미터에 103만 원인데 이보다 싸게 97만 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분양률은 31%에 그치고 있습니다. 최근 경북도와 입주를 약속했던 업체를 비롯해 5개 업체가 용지를 사려다 경기가 좋지 않아 입주를 포기했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분양을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적은 공장 용지를 선호를 하면서 소필지화가 필요한 실정으로 있고 또한 업종의 다각화를 위해서 15개 업종이 입주 가능한 것을 전 업종으로 확대가 절실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업종을 좀 확대한다거나 분양가를 인하한다거나 그 수요에 맞게 필지를 다변화하는 것이 이런 대안으로 여겨집니다. 지역 자동차 부품 산업이 당분간 불황을 겪을 것으로 보여 산업단지 분양도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지방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세 속에서 경주시는 어제 인구정책 발굴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모든 세대의 삶의 질 보장에 중점을 둔 사업 발굴을 위해 청년 일자리와 4차 산업, 인재개발, 청년 창업 등 다양한 분야의 인구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급속한 인구 감소세로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39%가 30년 이내에 소멸될 수 있다고 밝혔고 경주시도 이와 같은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 개원한 영주 적십자병원이 의사를 구하지 못해 운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의료진의 소도시 기피 현상 때문인데 개원한 지 이제 반년을 조금 넘었지만 소아청소년과는 의사를 못 구해서 진료를 아예 중단한 상황입니다. 최보규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문을 연 영주 적십자병원의 소아청소년과. 개원 초기 환자로 북적였지만 지금은 간호사 접수대도 환자로 빼곡하던 대기석도 모두 텅 비었습니다. 지난달 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개인 사정으로 병원을 떠난 뒤 새 의사를 구하지 못해 휴진 상태를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 병원이 진료하고 있는 10개 과목 중 의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진료과는 모두 4개.
내과와 정형외과, 응급의학과도 늘어난 환자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의사를 충원해야 하지만 모집 공고를 올려도 지원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지역민의 의료 편의를 위해 인공신장실도 새로 갖췄습니다. 하지만 의사를 못 구해서 보시다시피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원인으로는 의료진의 소도시 기피 현상이 꼽힙니다.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도 좀 소외됐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지역 자체가 의료진들이 조금 이제 기피 지역이 되네. 대구 경북대병원 등 인근 국립병원에 의료진 파견도 요청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진 못했습니다. 좀 좋은 스텝들을 갖다가 갖추기 위해서 하려니까 이제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립대학들과 같이 연결해가지고 거기서 좋은 의료진을 갖다가 구해올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조만간에 이제. 지역민이 한 뜻으로 유치한 종합병원인 만큼 환자 수도 예상보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 대책을 마련해 힘들게 얻은 경북 북부의 의료 서비스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요구가 높습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울진군 보배수 근남정수센터가 준공돼 북부권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배수 근남정수센터는 신하늘 원전 대안사업비 450억 원이 투입돼 54km의 송배수 관로와 2,800톤 규모의 배수지를 갖췄고 하루 15,000톤의 수돗물을 생산합니다. 이에 따라 물 부족에 시달려온 소규모 급수구역인 북면과 근남면 등 5개 읍면 15,000여 가구, 3만 4천여 명의 주민들이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경산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 전용 기숙사에서 홍역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명이 홍역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보건당국은 이들과 접촉한 학생들에게 급하게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대학교 강의실 앞에 외국인 학생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경북 지역 5개 대학교 유학생이 함께 쓰는 기숙사에서 홍역 환자 4명이 나와 예방접종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11일 첫 환자를 시작으로 22일 알제리 유학생 1명이, 그제는 베트남 학생과 이 기숙사에서 지내던 한국인 학생이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숙사에서 맨 처음 홍역 판정을 받은 사람은 베트남 유학생으로 고향인 베트남에 다녀온 뒤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방역 당국이 조사했더니 베트남 현지에서 유행하고 있는 홍역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산시는 홍역 환자들과 접촉 가능성이 있는 사람 모두에게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강의를 듣는 학생에게는 의심 증상이 있을 때 바로 신고할 것과 개인 위생에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 예방접종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지난 토요일부터 실시하고 있고 또 일반 경우에 이제 예방이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손 씻기 하고 마스크 쓰기거든요. 그래서 그 중요성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기숙사 안에서만 홍역 환자가 나왔지만 지역 사회에까지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한동대학교는 286명이 생활할 수 있는 행복기숙사를 짓는다고 밝혔습니다. 행복기숙사 2호는 사업비 85억 원 중 77억 원을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건립되며 오는 2020년 1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지상 5층 규모로 휴게실과 세탁실 등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췄고 신축 기숙사가 완공되면 전교생의 80%가 넘는 3천여 명이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황사용 마스크 챙기셔야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되고 국내 먼지가 쌓이면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모두 나쁨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미세먼지만 아니라면 하늘 표정은 맑겠고요. 따스한 봄 햇살에 낮 기온 16도에서 20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가 지고 나서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니까요.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맑고 따뜻한 날이 이어지면서 경북 동해안으로는 3일째 건조특보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16도, 영덕 18도, 포항 19도, 경주가 2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구름 한 점 없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4도, 독도 12도입니다. 동해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평년 수준을 크게 웃돌겠고요. 모레 오전에는 북부 동해안과 울릉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